우리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의 사영관 차장님 모셨고요.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마음이 급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빨리 매도해야 될지 그 마음이 앞섰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프리카 TV. 1분기 영업이익이 18% 증가했다는 소식에도 급락하고 있는데요. 이 두 분의 의견은 어떨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두 분의 의견이 확연하게 갈렸는데요. 일단 먼저 X 매도 의견을 주신 차영주 소장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예, 일단 제가 아프리카 TV 이 얘기를 듣고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아프리카 TV에 대한 어떤 현황, 실적 이런 것들을 하는데 다 긍정적인 얘기만 있어요. 근데 주가가 왜 빠질까 이제 하고 보니까 네. 중요한 뉴스들은 숨어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상 일단 깨졌죠. 기술적 분석상 일단 깨졌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공매도 세력이라면 이건 당연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단 신용매물, 급한 매물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좀 불안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가입자가 줄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광고 수익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프리카 이제 유저분들,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긴 합니다만 아프리카 TV가 이번에 막대하게 노력을 들였던 스포츠 중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항을 하지 못했고요. 더군다나 아프리카 TV에 있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금 이제 많은 IT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에 직면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문제시되고 있다는 건데 제가 볼 땐 이거는 일시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고요.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수많은 플랫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또 하나의 현상,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글쎄요, 저는 일단 오를 드리기가 쉽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차영주 소장님께서는 지금 아프리카 TV에 대해서는 기술적 분석상 깨졌다. 그리고 가입자 수와 광고 수익이 줄었기 때문에 매도하는 게 좋겠다. X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사영관 차장님께서는 O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O 의견이 지금 보유해보자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매수해도 괜찮다는 의미일까요? 네, 일단은 두 가지 다일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네, 제가 전에 이제 차영수 소장님하고 첫 번째 방송하고 오늘이 두 번째인데 네. 그때는 세 종목이 다 일치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첫 판부터 좀 갈리는 모습들이 나오네요. 좋아요. 재밌네요. 네. 좋아요. 네, 일단은 지금 말씀은 다 잘 해주셨어요. 내용들하고 숨어있던 내용들과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일봉으로 봤을 때 지켜야 되는 지금 12만 7천 원, 13만 원 부근이 완전히 깨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거래량도 엄청나게 실리고 있고 외국인 기관 전부 다 매도 들어오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안 좋은 거는 맞는데 이 내용을 이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24% 증가가 된 부분이고요. 영업이익은 18% 증가했어요. 컨센서스를 약간 좀 하회하는 부분들,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기대의 눈높이가 높았던 거죠. 그런 부분들 만족을 못 시켰다는 부분이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은 비슷합니다. 전분기 말하는 거예요. 아까는 전년 동기 말씀드렸던 거고요. 전분기 대비했을 때 매출은 비슷하게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살짝 감소했어요. 6% 감소했는데 이거 아까 말씀해 주신 광고비 부분은 전통적으로 1분기가 비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 정도 감소한 부분들 오히려 좀 저는 괜찮았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유저 참여에 서비스가 지금 도입이 됐거든요. 이용자 참여도가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BJ들,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BJ들한테 후원하는 유저 수가 전분기 대비해서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이고요. 일단 콘텐츠형 광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광고 전체 매출은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이상 급증한 이런 부분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수급적으로 떨어지는 칼날을 바로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이고요. 제가 항상 지수에서도 말씀드리는 120주선 있죠. 거기가 거의 다 와가요. 10만 원대 초반에서 수급 전환 확인하고 매수 가능할 것 같아서 5로 드렸습니다. 네, 우리 사영관 차장님께서는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신규 진입도 괜찮다. 하지만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고 10만 원대 초반을 확인한 이후에 한번 신규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프리카 TV는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확연하게 갈렸는데요. 두 번째 종목 바로 서울옥션은 두 분의 의견이 동일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옥션. 매분기 낙찰 총액이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고 있고 또 신사업을 확장하면서 실적 레벨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증권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목표 주가를 또 올렸더라고요. 우리 두 분의 의견은 어떨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5로 의견이 합의가 됐습니다. 두 분께서도 서울 옥션에 대해서 좋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먼저 사용관 차장님도 여쭤볼까요? 제가 서울 옥션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기존의 어떤 미술품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호황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신사업이라는 부분들, NFT가 되겠죠. 누구는 이 NFT가 이제 꼭지에 도달한 거 아니냐, 너무 거품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점점 대기업들이 이쪽으로 뛰어들고 있고요. 거기다가 시중은행들까지도 NFT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속속들이 지금 이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가 선반영하면서 빠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상승기이기 때문에 밸류가 너무 높은 것들은 깎아내리는 과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등락과 관계없이 글로벌 빅트렌드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세계 쪽에서 이쪽으로 지분 투자를 또 했죠. 그만큼 미술품 쪽에 관심이 많고 이게 수익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이다라고 대기업단에서 인정들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매출이 23%가량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그보다 훨씬 크게 증가가 됐습니다. 85%가 증가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대기업들과 시중은행이 뛰어드는데 거기다 더불어서 새 정부의 블록체인 기술 육성 기조까지도 있단 말이죠. 5월 10일 날 이제 업무 개시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디테일한 내용들이 다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종목의 움직임이 다시 좋아질 수 있다. 지금 기술적으로 60주선만 지지 잘 받으면은 수급 들어오면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용관 차장님께서는 기술적으로도 수급이 들어오면 이제 상승 추세 탈 수 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차영주 소장님도 5를 주셨잖아요. 일단 서울옥션 자체가 우리나라 그 경매 시장에 있어서 나름대로 브랜드 가치가 높죠. 맞아요. 제가 알기로도 이제 코로나 전에 이제 홍콩에 있는 세계적인 경매 시장과 협업을 하려고 했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다라면 결국 경매라는 게 이 옥션이라는 게 경매를 자주 할수록 우리 참여자가 많아서 입찰 단가가 높아질수록 거기에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될 기대감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차장님 말씀하신 그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그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의 트리거가 하나 있습니다. GTG 앨리스라고 지금 거래 정지돼 있는 회사인데요. GTG 앨리스가 어떤 이유로 거래 정지가 됐냐면 물론 회계가 불투명해서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만 이들이 한 그 마스크팩이라든지 이런 뭐들을 팔아서 약 130억 정도를 미술품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NFT를 이제 하는 걸 사왔는데 이게 사기다 아니다 지금 그런 지금 논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NFT가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어떤 그림에다 NFT를 붙이면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피카소 그림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그림들을 들여와서 NFT를 붙였는데 이게 사기다 아니다 지금 논쟁이 들어갔는데 결국 그렇게 된다면 누가 득을 보겠죠? 서울옥션 득을 봅니다. 아무래도 믿을 수 있는 곳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누구든지 이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것들은 믿음의 근거를 하게 된다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영주 소장님과 사영관 차장님 모두 이렇게 서울옥션에 대해서는 5 의견으로 일치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입니다. GS글로벌 석탄 대란 계속될까요? 석탄 발전 경쟁력이 GS글로벌 시장에서 부각받았었는데요. 두 분의 의견 OX 어떨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갈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갈리는 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견을 개인 투자자로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일단 그럼 먼저 사영관 차장님. 왜 X를 주셨을까요? 네, 이게 뭐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개인 의견이고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 내리면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좋은 부분들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는요. 원자재 가격이 이제 급등락하는 가운데에서도 꾸준하게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너무 주가가 지금 1월 말 정도 그리고 2월 중순 정도 보면은 2,100원 정도의 주가 흐름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고점 오늘 4,975원까지 갔었네요. 근데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고 있는 상태인데 4,600원 매물대에 좀 막히는 모습들이고요. 너무나도 이제 단기간에 좀 급등했던 부분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도 4,600원 제가 말씀을 일봉상으로 드렸는데 2018년도에 갔었던 적이 있어요. 5월 8일 날하고 5월 14일 그 정도 1, 2주 정도에 그 가격대를 갔다가 4,600원을 결국 뚫지 못하고 주봉상으로 2주
윗꼬리가 나오면서 막히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실적 부분이 좋아질 건 분명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올 부분들은 선반영해서 다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 기업 좋은 내용 많습니다. 석탄 사업만 4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업력이 대단한 그런 기업이고요. 러시아라던가 인도네시아, 호주 이런 곳들에서 이제 리소싱을 해가지고 이 부분들을 석탄, 국내 발전소라던가 그리고 시멘트 업계 쪽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굉장히 좀 좋은 위치, 포지션에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번에 또 나왔던 뉴스가 하나 있었죠. 중국에서 일정 기간 수입의 석탄 관세율을 0%로 하겠다라고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좀 기술적인 관점이나 여러모로 봤을 때 외국인들도 급작스럽게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의 등락이 굉장히 심하게 있을 수 있는 이런 구간에서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로 매수할 구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관 차장님께서는 GS글로벌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차영주 소장님께서는 오를 주셨잖아요. 계속 가져가 볼까요? 예, 저는 좀 긴 호흡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인 이슈를 받아서 올라간 것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의 그 무역 흐름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리카르도가 얘기한 자유무역 이후에 서로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들을 생산함으로써 무역에 대한 것들이 이제 자유롭게 허용이 됐었고 그러면서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관세가 이제 보완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전만 하더라도 자원을 무기화한다라는 개념으로서 접근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알렸죠.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린 이후에 중국이라든지 각 나라들이 이제 나서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이제 인도네시아도 우리가 팜유라든지 아니면 중국도 요소수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들 이런 것들마저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GS글로벌이 갖고 있는 그런 자원들 저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조금 감안해서 본다라면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끌고 가도 되는 결국 자원을 갖고 있는 기업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고려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연출이 되지 않았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GS글로벌은 두 분의 의견이 확연하게 갈렸습니다. O와 X로 이야기 다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그럼 마감에 산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직접 고르신 마감에 살 수 있는 종목 일단 먼저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차영주 소장님께서는 나를 따르라라고 남겨주셨고 사연관 차장님께서는 바짝 다가온 우주를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우주 항공 뭐 그런 섹터인가요? 네, 아무래도 뭐 힌트를 너무 많이 드렸나요? 그런 것 키워드에서 같아요. 우주가 들어가 버리니까 뭐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네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제 우주 항공 쪽으로 뭐 개인적인 이제 우주선 타고 억만장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이제 갔다 오고 있죠. 네. 정말로 바짝 이제 다가왔고 아직까지는 비용이 많이 비싼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화성, 뭐 영화 보면 화성 쪽으로 인구 이주시키고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영화에서 보던 일들이 실제로 하나 둘씩 전부 다 실현이 돼가고 있다는 그런 좀 무서운 환경인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제노코라는 기업입니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우주 개발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강소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항공 우주 산업이 이제 주입니다. 국가 우주 개발 사업에서 위성 탑재체 분야의 어떤 국산화 의 선도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산, 위성통신, 부품 제조, 그리고 비접 촉식의 광전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이게 군에서 전술 정보 통신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제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소형 무장 헬기라던가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이런 쪽들에서 항공 전자 장비를 중점적으로 제조를 하면서 이바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뭐 혼선 방지기라던가 인터콤 이런 제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 또 이제 항공우주청 설립을 한다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5월 10일부터 업무 개시가 되는데 아마 그동안 공약했던 내용들 큰 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붙여지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좀 현실화가 될 부분들을 반영을 해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또 6월 달에도 하나 이슈가 있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이거는 뭐 단기 이슈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산업 쪽은 꾸준하게 발전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어느 산업이고 이게 정말로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더 이상은 아닌 게 돼버렸어요. 방산과 연결이 되면서 정말로 실적을 내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9년도부터 실적이 매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어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아니고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도 10%대에 안착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올해도 연간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지금 또 전망이 되고 있어요. 점검 장비 쪽이라던가 방산 핵심 부품 이런 쪽들은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는 소폭 하락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더 본격화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큰 기업들 위주에서 작은 기업들 땅까지 전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어떤 고마진, 핵심 부품 그리고 위성 지상국 효과로 인해서 수익성은 오히려 더 개선이 되어갈 수 있는 추세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540억에 영업이익도 60억 이상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해보면서 지금 주가 자리는 매수해보기에 좀 괜찮은 자리라고 보여지네요. 네, 지금 바짝 다가온 우주라는 키워드와 함께 이렇게 제노코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도 이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가격도 좀 목표가 좀 높게 바라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너무나도 높게 잡기에는 조금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8,000원 정도에서 현재가까지 분할 매수하시면서 1차 목표가는 한 4만 원 정도 돌파하는 거 보고 그 이후에 재무제표 분기당 보면서 한 번 더 가격 전략은 수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노코 분할 매수하자라고 28,000원에서 종가 사이로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를 4만 원, 손절가는 25,500원의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노코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지금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남겨주셨는데 왜 어떤 따라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의지와 네.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많죠. 뭐 예를 들면 뭐 대부분이 다 세상 원사다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뭐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뛰어난 분들이 해서 이제 하면 공학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정말 의지대로 안 되는 가장 우리가 상장사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이 일단 제약바이오 업적에 뛰어들었을 때 돈이 없습니까? 기술력이 없습니까? M&A가 안 되겠습니까? 근데 삼성이 이제 심사숙고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건 정말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거죠. 지금 전임 상서부터 신약까지 완전히 개발하는 회사가 몇 개나 될까요? 많이 안 될 것 같아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전임 상서부터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는 SK바이오사이언스 외에는 우리나라에 존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그러게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CMO를 세웠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CMO를 세워서 결국 거기서 캐시카우를 통해서 신약 개발 지금 뭐 몇 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신약 개발이라는 게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의 전략도 바뀌었죠. 결국 인도라든지 우리나라 중국에서 신약이 개발되면 이제 우리가 기술 이전이라는 단어 생각나실 거예요. 기술 이전을 받아서 결국 자기네들이 라이센스를 갖고 있고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위탁 생산을 하는 이 글로벌 제약사들의 어떤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이번에 보니까 1, 2, 3 공장 풀가동되고 있고요. 4 공장 완성된 지 얼마 안 됐고요. 5, 6 공장 동시 증설하고 있고요. 제2 그 성도에다가 제2 센터 지금 만들고 있죠. 그런 걸 보고 있으니 왜 나를 따르라라고 했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SK라든지 현대중공업, OCI 이런 것들 여러분 포털 검색에 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드디어 그들도 CMO에 진출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대기업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라는 것은 미래 먹거리죠. 고령화 사회에서 어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신약 개발을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발견해낸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런 걸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약바이오를 안 갖고 있지 않은 자신들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딱 보니까 삼성이 그런 모델을 보여줬죠. 따라서 이 시장이 이제 뛰어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삼성은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과거에 OCI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이들은 감가상각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똑같은 글로벌 제약사가 입찰을 주죠.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원가 50에 자신의 이윤을 마진 30을 붙여서 80을 부를 수 있습니다만 일반 뭐 현대중공업에 뛰어들면 원가가 50이 안 됩니다. 걔네들은 원가가 한 80 정도 되죠. 그러면 100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80을 똑같이 맞춰주면 손해가 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미 넘을 수 없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경제적 혜자를 가졌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따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 요즘은 제약 바이오들이 뭔가 슬쩍슬쩍 움직이면서 근데 저는 지금 뭐 단기적인 종목을 추천드릴 수가 없다라는 게 그쵸, 한계예요. 그쵸. 지금 뭐 시장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제가 뭐 오늘의 살 종목, 내일의 살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묻어두시사 하는 거고요. 목표가는 100만 원, 손절 라인은 7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멀리 보자,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말자란 의견과 함께 목표가는 10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75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꼭 참고해 주시고요. 마감 동시효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1% 상승한 2,694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904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살펴봤습니다.